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어쩌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아끼기 때문에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말들이야말로 때로는 가장 필요한 말이라는 것도요. 저는 지금 여러분께 그 말을 드리려 해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남편에 대한 것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하는 말 중에서 절대로 그냥 믿어서는 안 되는 5가지 말에 대한 것이에요. 이 말들은 악의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이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부부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이 5가지 말이 얼마나 많은 여성의 삶을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무너뜨려 왔는지를 목격해 왔어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던 여러분, 그 말들을 믿고 또 믿으며 기다려왔던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상처받은 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처음 이 생각을 정리하게 된 것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어요. 그분은 60 중반의 나이였고 평생을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저는 평생 남편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믿었던 것이 남편이었는지 아니면 제 안에 있는 어떤 소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함이 클수록 상처도 깊어져요.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편안한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말이에요. 나 이제 달라질게. 저는 이 말을 수십 번도 더 들어봤어요. 결혼 생활 초반에, 그리고 중반에,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여러분도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작은 불꽃 같은 것이 다시 피어올랐을 거예요. 저는 그 감정을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감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아요. 누군가의 변화를 믿고 싶다는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관찰해온 것이 있어요. 사람은 정말로 변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하지만 변화에는 조건이 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 이제 달라질게 라는 말을 한 뒤에 석 달 안에 구체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변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해요. 한국에는 옛말이 있어요. 발길을 보라, 입을 보지 말고. 저는 이 말이 참으로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진심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거든요. 말은 순간에 나오지만 행동은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곁에 그분이 달라질게 라고 말하고 나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셨나요? 퇴근 후에 이전보다 조금 더 집안일을 도우셨나요? 여러분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셨나요? 만약 그것들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작더라도 그것은 진심이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말만 되풀이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달래기 위한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분도 어쩌면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 이제 달라질게 라는 말을 믿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기대였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말이 아닌 행동을 보는 눈을 키우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일이에요. 두 번째 말이에요. 다 가족을 위해서 한 거야. 저는 이 말이 참으로 복잡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이라는 자리는 오랫동안 무거운 자리였어요. 남편은,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한다고 배워왔어요. 그리고 그 짐을 묵묵히 져온 분들 중에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했던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이 때때로 아주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남편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 가족을 위해서 한 거잖아. 그리고 그 순간 아내는 뭔가를 더 말하고 싶었던 것들이 갑자기 입안에서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해요. 왜냐하면 가족을 위해서 라는 말 앞에서는 더 이상 뭔가를 따지는 것이 미안한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진정한 희생은 선언하지 않아요. 진정한 희생은 조용히 이루어지고 받는 사람이 느끼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희생이라는 말이 대화를 끝내는 도구로 사용될 때 그것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대방을 침묵하게 만드는 방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런 장면을 많이 봤어요.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할 때 아내는 그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자신의 상처를 꾹 삼켜버리는 장면을요. 그 아내들은 약해서 참은 것이 아니에요. 그 가족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참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참고 또 참다 보면 어느 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삼켜왔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은 아름다운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여러분의 감정을 무효화하는데 사용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채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해요. 나의 감정도, 나의 필요도 이 가족 안에서 소중한 것이라고요. 가장이 힘들다는 것 저는 알아요. 하지만 아내도 힘들어요. 그리고 힘든 사람이 한 명이라는 생각 자체가 오랫동안 많은 가정에서 여성을 지워왔어요. 저는 그것이 안타까워요. 진심으로요. 세 번째 말이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저는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눈물을 봤어요. 어느 날 한 여성분이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저는 제가 정말로 예민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하도 그 말을 해서 이제는 내 감정 자체를 믿지 못하겠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될 때 그것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오랜 시간에 걸쳐서요. 감정은 틀리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정은 우리 내면의 나침반이에요. 무언가 불편하다고 느껴질 때, 무언가 슬프다고 느껴질 때 그 감정은 우리 내면이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감정이 항상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당신이 예민한 거야 라는 말로 끝내버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경험을 가진 여성분들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어느 시점부터 내 감정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확신이 서지 않게 된 때가 있었나요? 그 의심이 처음으로 마음속에 들어온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 시점을 정확히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부터 너무 조금씩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요. 물이 천천히 스며들듯이 그 말들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내가 느끼는 이 감정 정말로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너무 오래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믿어버린 것인가요? 감정을 믿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저는 그것이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돈을 잃는 것도 지위를 잃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믿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손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능력은 되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께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감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잠깐 멈추고 그 기억을 한번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말이에요. 나는 너한테 숨기는 게 없어. 저는 이 말이 참 아이러니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말을 아무런 이유 없이 먼저 꺼내는 남편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이 말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한 이후에 나와요. 아내가 뭔가를 물었을 때, 혹은 아내가 눈치를 채기 시작했을 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너한테 숨기는 게 없어 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의심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눈을 뜨고 사랑하기를 바라요. 한국 사회에서 특히 50대, 60대, 70대 여성들은 오랫동안 신뢰는 미덕이다 라고 배워왔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신뢰는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에요. 부부 사이에서도 인간 사이에서도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신뢰와 눈을 감는 것은 달라요. 진정으로 투명한 관계란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는 말이 필요 없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공유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신뢰의 기반이에요. 그런데 나는 너한테 숨기는 게 없어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면, 그리고 그 말이 아내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신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자리를 말로 채우려는 시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신뢰는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과 함께, 행동과 함께 쌓여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쌓여 있다면 굳이 그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눈을 감고 믿는 것이 아내의 덕목이 아니에요. 눈을 뜨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존중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아내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남편도 존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눈을 감아왔다면 그것은 그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름다움을 지키면서도 조금 더 맑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다섯 번째 말이에요. 나만큼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 이 말은 처음 들을 때는 참으로 따뜻하게 들려요. 세상에 나를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만 있으면 돼. 그런 마음이 들게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요.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만큼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 라는 말이 순수하게 사랑의 고백으로 쓰일 때는 정말로 아름다운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이 친구를 만나려는 아내에게,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는 아내에게, 혹은 바깥 세상과 연결되려는 아내에게 쓰일 때 그것은 다른 의미를 갖게 돼요. 그것은 사랑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세계를 작게 만드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50살, 60살, 70살의 여성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가정이라는 내 벽 안보다 훨씬 더 넓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가정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보다 더 크고 넓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완전히 자신을 알 수 없어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경험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새롭게 발견해가는 존재예요. 5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어요. 60이 넘어서야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전혀 늦지 않았어요. 나만큼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 라는 말을 너무 오래 믿어왔다면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에요. 남편을 이해하는 것보다, 자녀를 이해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방도 진정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5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불편하셨나요? 아니면 어디선가 본인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으셨나요? 저는 여러분을 판단하려고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남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나름의 자리에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 그분들도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다시 찾아가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것을 내어주셨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남편 곁에서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온 마음을 다 쏟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헌신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진심으로 존경해요. 하지만 이제 잠깐 멈추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대 속에서 살고 있는가? 이 하나의 질문이 어쩌면 남은 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용감하게 이 질문을 마주하시길 바라요. 그 답이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답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도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말들, 이 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말들이기도 해요. 남성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오래된 기대, 여성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오래된 가르침,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말들이 만들어진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들 앞에서 무너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그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 시대의 언어를 배우며 그 시대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50이 넘어서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시작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60에 처음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한 분들도 봤어요. 70이 넘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봤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왜 이걸 이제야 했을까라는 후회보다도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감사함이 훨씬 크다고요. 여러분, 지금이 딱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이 어쩌면 무언가가 시작되는 순간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해요.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가 남편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갈등을 키우라는 말도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것은 훨씬 더 단순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다시 보라는 것이에요. 관계 안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사랑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제가 수십 년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배운 것이에요. 진정으로 자신을 아끼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상대방을 아낄 수 있어요. 자신을 비워버린 채로 상대방을 채우려 하면 결국 두 사람 모두 빈자리만 남게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그 관계도 소중해져요. 여러분이 먼저 자신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상대방도 여러분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다른 방식으로 살아오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작게 시작하세요.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랫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 하나를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해도 좋아요. 오래 읽고 싶었던 책을 한 권 꺼내도 좋아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도 좋아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자신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신 분도 계실 거고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주 오래된 상처를 안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어제 막 상처를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 계시든 여러분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럴 자격이 있어요. 저는 100세를 앞두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긴 세월 동안 참 많은 것을 보고 생각하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 긴 시간 끝에 제가 가장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사람은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오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예전에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셨나요? 왜 그때 그걸 몰랐을까? 왜 그때 그냥 참았을까? 하는 자책이 드셨나요? 그러지 마세요. 그 자책은 내려놓으셔도 돼요. 여러분은 그 시절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살아오신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조금 더 아는 것이 생겼다면 그것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의 감정은 가치 있는 것이다. 나의 삶은 아직 아름다운 장이 남아있다. 그 말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말해주세요. 조금씩 천천히 그 말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로 감사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 것은 단 한 명의 여성이라도, 단 한 분이라도 이 말을 듣고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해 오셨어요. 이제 조금은 자신을 위해 사셔도 돼요.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숙한 삶이에요. 행복은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꽃이 피어나려면 자신의 삶이라는 토양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가꾸어야 할 가장 소중한 정원이에요. 저는 오늘 이후로도 여러분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더 깊은 이야기, 더 솔직한 이야기, 더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어요.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어떤 말이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혹은 어떤 부분에서 자신을 발견하셨는지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에 더 깊이 함께 나눠가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오늘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치유는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을게요.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요. 오늘도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따뜻하고 아름답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기를 바라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또 만나요.